유전체를 이제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네. 코로나 확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확진은 이제 환자의 가건물을 이제 채취하는 건데요. 우리가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비강에 가건물을 묻혀서 바로 이제 검사를 하면은 좀 더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해요. 일단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들이 이 채취 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를 감염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채취하는 사람의 복장이 우주복 복장입니다. 그게 이제 보호복 레벨 D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글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글러브도 끼고 또 보호복 잘 입고, 상기도 검체 채취, 하기도 검체 채취. 그래서 이제 가래를 끌어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채취된 가건물을 유전체 분석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전체를 이제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그 분자 분석 방법이 있죠. 최근에는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게 또 개발이 됐어요. 항원 항체 반응인데 그 분자 분석 방법에 비해서 실제 감염이 된 것들을 찾아내는 그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7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초창기에 정확하게 환자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분자 분석, 그러니까 리얼타임 PCR을 사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장비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신속 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환자를 스크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해도 아직 치료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유사한 증상인 폐렴 치료로 대체가 되나요? 이제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이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사멸시키는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증요법,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는 이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리고, 소위 말하는 탈수가 일어나면은 수액을 공급해주고, 폐렴 증상에 따라서 또 2차 감염이 생기면은 그런 또 2차 감염을 치료해주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폐렴이 증상이 심해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또 다른 약제,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또는 말라리아 치료제,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와는 다른 그런 아비간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약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는 약인데 미국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그 개발을 해서 임상 시험 중인 약이 있습니다.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약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상 시험의 목적으로 그런 약들을 지금 환자에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그런 약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료진들이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 처방약의 개발이 혹시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또 이것이 보급화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네, 이제 약이라는 것은 여러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들죠. 비용도.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 시즌에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환자에게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그동안에 개발을 해온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이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는 바로 그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마다
그 백신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그 접종 대상자에게 투약을 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죠. 네. 기존 사스나 메르스 감염자들의 경우는 폐섬유화 같은 후유증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논문을 봤어요. 네. 근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감염 후에 후유증에 네. 대한 얘기는 아직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뭐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최초로 발생된 시점이 불과 몇 달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된 환자들의 이런 폐 사진, 네. 또 사망한 사람들의 이런 또 폐 소견, 그런 것들이 충분히 모아져서 연구 결과물로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좀 부족하죠. 그런데 일부 연구자 의견에 따르면은 똑같은 폐렴을 일으켜도 세균성 폐렴을 일으켰을 때 한 달 이상 폐렴을 앓게 되면은 폐가 좀 딱딱해지고 소위 말하는 폐 섬유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호흡곤란 증상도 생기고 또 심하면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폐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까지도 생긴다고 그러죠. 가습기 살균제가 대표적으로 폐 섬유화를 아주 심하게 일으키는 그런 원인 물질이죠. 네. 사스,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폐 섬유화를 그렇게 심하게 일으킨다, 그런 보고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폐 섬유화는 무관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임상 사례 등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리고 나면은 이 폐섬유와 관련된 그런 후유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의 유행이 종식돼서 예전처럼 편안한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